여러분,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런 다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어디론가 가려고만 하죠.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목표가 생기면 계획하고 방법을 찾고 하려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내 위치를 알아야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산 만큼 변화가 없길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해도 계속 제자리라고 느꼈으니까요. 나는 성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건 무작정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20대를 보냈지만 이 영상을 클릭한 누군가도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한테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린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나요? 다이어리를 사서 계획을 정하죠. 이렇게 제가 쓴 다이어리만 벌써 10년째입니다. 저는 어떤 거 할지를 계획해 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라 습관적으로 계획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거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근데 다이어리만 썼을 때 제 삶은 얼마나 바뀌었었을까요? 슬프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산다고 건강을 잃고 친구도 못 만나고 다이어리 산다고 돈도 쓰고 쓰다가 포기한 다이어리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커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바뀐 게 있을 건데 그걸 제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바뀐 게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연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건 아마 정확한 숫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쌓은 노력들이 실제로 숫자로 보이니까 피드백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목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저의 하루하루를 계단처럼 쌓아 올라갈 수 있게끔 숫자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을 처음 하신 벤자민 프랭클린도 매일 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피드백을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드백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피드백, 성장. 그 성장한 걸 토대로 다시 계획하고 또 피드백하고 또 성장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메타인지를 키우는 게 다이어리를 쓰는 진짜 이유이며 시간 관리로 삶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공부는 오답노트야. 맞습니다. 실행해봐야 오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점점 더 정교한 계획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피드백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랜과 두의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과 실제로 한 일을 수치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앞서 하루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내가 2시간 동안 보고서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 걸렸거나 혹은 1시간 걸렸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나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계획한 것과 실행한 것들의 차이를 수치화하다 보면 내가 특정 업무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삶 전체를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집중도를 체크하는 건데요. 특정 업무를 할 때 집중도가 상, 중, 하로 얼마나 높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제가 어떤 시간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집중이 잘 됐는지 혹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지금부터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모든 우리가 하는 업무가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지를 알면 같은 시간을 2배, 3배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비교적 오전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중요한 업무는 오전 시간대 많이 하고요. 주말 전 금요일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일로 봤을 때는 금요일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그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실제로 그 시간이 다가오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3579 밸런스 확인인데요.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플랭클린이 만든 법칙 같은 건데 자기 개발은 3시간, 여가 5시간, 수면 7시간, 일 9시간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프랭클린과 같은 숫자와 같은 항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따라서
그 모드에 맞게 시간과 항목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한 달간 빡센 모드로 살아야겠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면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좀 줄이고 일의 시간을 좀 늘린 다음에 그 늘린 시간만큼 실제로 일을 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내가 설정한 모드, 내가 설정한 삶의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루 회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처럼 쭉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뭐 했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직접 써보는 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삶의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일기도 데이터가 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일기가 데이터가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기록에 피드백까지 한다고요? 사실 저도 피드백이 너무 귀찮아서 넘기는 날이 많았고, 피드백이 귀찮아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만 살면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내 삶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야 내가 나아간 한 걸음마다 성장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잘하고 싶어서 다이어리도 만들어보고 많은 툴도 사용해 보았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종결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나옴으로써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제가 만든 건 타임마인드라는 웹 서비스인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기록만 하고 제 기록에 대한 걸 AI가 대신 피드백 해줍니다. 이 도구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꼭 제가 만든 방법 말고도 커스텀하는 방법까지도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같이 쓰려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투박해서 며칠 더 다듬은 다음에 영상에 수업과 함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 만큼 성장하실 수 있고 삶에 어떤 성취가 있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이 다이어리와 이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